원시와 부여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원시 지명어소 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시 지명어소 또는 지명을 빼고 원시어소라고도 하는데, 이 원시어소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원시 인류가 사용하던 말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지명이란 말을 쓴 것은 지명에서 모든 말이 분화가 되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구해낸 말이 불, 굴, 달, 말, 설, 놀, 그리고 알, 이렇게 7개 정도입니다. 그때 말을 다는 알 수 없고 지명을 가리키는 말 7개 정도를 제가 추측을 한 것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시 지명어소 불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말이냐? 이 불은 한국어 벌판의 벌, 한국어 벌의 어원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의 어원이면서 또 부락,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죠. 부락의 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과 부락의 어원이 바로 원시 지명어소 불이다. 아니, 부락은 한자어인데?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은 일제의 잔재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고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을 한자로 부락이라 쓴 것뿐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벌과 부락의 어원이다. 이 불은 발벌, 볼, 불, 불, 빌 등으로 부전이 된다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부전이라는 말은 발음이 이리저리 넘나들었다,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발을 벌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볼이라고도 하고 빌이라고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자음, 모음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땅을 가리켜 불이라고 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고대의 지명,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의 지명을 보면은 이것이 들어간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의 지명으로 소부리, 일흥부리, 미동부리, 죽수부리, 고사부리, 모량부리 같은 그 부리가 들어간 이름이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부를 연진 발음한 부리입니다. 부를 연진 발음하면 부리, 부라, 부르, 부로, 뭐 이런 불에 이런 식이 됩니다. 신라의 서라벌, 달구벌, 비사벌, 음접벌 같은 지명도 이 벌이 들어간 부를 사용한 지명입니다. 삼국지 위서 통일전에는 무슨 비리국, 무슨 비리국 이런 국명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쓰인 비리도 역시 이 불의 부전인 빌을 연진 발음한 비리입니다. 발조선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조선의 발, 그 다음에 발해라는 국명이 있죠. 발해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일본에서는 하라라고 하죠. 같은 어원에서 분화가 된 것입니다. 평지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원시 인류가 살던 움집, 움막 같은 것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도 약간 솟은 곳을 선호했고, 거기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불이라 했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벌판, 이 불을 가리키는 말 그 자체가 국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명.
그것을 그대로 나라 이름으로 삼은 것이 바로 부여입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는 과정에서 부라, 부리, 부로, 부레 등이 되는데 부려라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 받침 소리가 약해져서 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의 국명 고구려의 국명은 원시요소 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려, 구야, 구야, 가라, 가야, 마야, 다라, 다야, 시야, 서야, 사야와 같은 형태로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여는 이 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국명이 아닌 인명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에 사는 사람을 무슨 불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화가 됐으니까 원시 지명어소로 하지 않고 원시어소, 그냥 원시어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명이나 사람의 이름에 쓰이니까 이때는 이것은 원시 지명어소로 할 수는 없고 원시 지명어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분화되어 나온 것입니다. 부여의 아란불, 고구려의 연불, 을불, 예실불 모두 불자가 들어가죠. 불에 사는 사람은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을불은 고구려 15대 미천왕의 이름입니다. 을불, 우불이라고도 했고 을불리라고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불, 을불리, 을불. 고구려에는 명림답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거칠부, 이사부, 노리부 같은 사람도 이 부를 쓴 것입니다. 이거는 불이고 이것은 부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우리는 불이라고 발음하지만 그냥 부라고 발음합니다. 발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에서 받침소리가 약화돼서 부가 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구지포레와 이질불에는 일본 서기에 있는 표기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거칠부를 구지포레라고 써놨습니다. 구지포레가 바로 거칠부입니다. 구지포레. 그리고 이사부를 이질부레라고 표기해놨습니다. 신라 이사부를 일본 서기는 이질부레라고 썼는데 이 질은 사이지엇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불을 이질부레라고 쓴 것입니다. 고려사 전료에 보면은 이 불자가 들어가는 인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진족의 이름이 이 불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까운 종족이 바로 여진족이나 일본인입니다. 여진족의 이름에 이불, 이우불, 나사불, 아러불, 동불, 실불, 아라불, 만드불, 가을불, 오을불, 아라이불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진인들의 이름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일본인들의 이름은 이 불을 부비읍 발음이 약화되어서 우, 즉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오, 이사부라면 이사오, 거칠부라면 가츠오, 가츠오, 이사오, 노리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본인들의 이름은 가츠오, 이사오, 노리오, 아키오, 타케오, 히데오 이런 식입니다. 원시요소 불에서 비롯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가리키는 이름, 무슨 무슨 불, 무슨 무슨 부, 이것이 여진, 한국, 일본 사람들의 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어소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어소 불은 원시 지명어소 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명에도 쓰이고 국명에도 쓰였는데, 이 부여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불을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을 불라고 발음한 것을 이렇게 다르게 썼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발음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썼지만 사실은 모두 불라고 하는 국명을 쓴 것일 겁니다. 발음이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부여를 가리키는 표기입니다. 국명입니다. 부라고 하는 국명을 이렇게 적은 것은 모두 음차한 표기입니다. 음차.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훈차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르다입니다. 부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차차할 수 있습니다. 또 풀해자입니다. 풀해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푸르. 이것은 푸르다라는 뜻을 빌려 쓴 훈차이지만은 진의 본래 한자 가진 뜻 그대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의 훈차가 아니고 사음 훈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다라는 뜻을 가진 풀, 그게 불과 발음이 비슷하니까 빌려 쓴 것입니다. 그 음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사음 훈차이지 진의 훈차가 아닙니다. 진의 훈차와 사음 훈차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고대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해라고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어를.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여를 건국한 사람의 시조가 누굽니까? 부여 건국 시조는 해모수입니다. 이 해가 바로 부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해씨와 부여씨인데, 해와 부여는 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부이라는 말을 원시어서 부를 해라고도 쓰고 부여라고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통칭하는 말, 범칭이라고 하죠. 범칭. 우리나라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 옛날에 청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청구. 청구는 이 한반도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가리킵니다. 청구는 무슨 뜻이냐면은 푸른 언덕, 실제로 푸른 언덕, 블루 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달을 쓴 것입니다. 땅을 가리킵니다. 푸른 땅, 즉 부여 땅이라는 뜻입니다. 부여 땅을 청구라고 쓴 것입니다. 발해를 다른 말로 진단이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레, 벼락입니다. 뻘단을 쓴 것입니다. 불땅, 별땅 모두 불과 달이 합쳐진 말입니다. 부여 땅을 말합니다. 배달이라는 말, 우리 스스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이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지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여 땅이란 뜻의 불달이 배달로 음이 변해온 것입니다. 부달, 우달, 배달 모두 부여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범칭이 바로 부여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둘 다 진자와 청자는 둘 다 사음 훈차한 것입니다. 진의 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차, 진의 훈차입니다. 이거는 음차, 이것은 음차입니다. 달, 단,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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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답, 당 등이 넘나들었습니다. 부전이라고 합니다. 부여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것은 부여를 가리킨, 즉 부여 땅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하고 이 해모수의 성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를 건국한 해모수라는 이름은, 이 해는 부여입니다. 부여, 이것을 국명으로도 삼고 그 국명을 바로 성씨로도 삼은 것입니다. 해모수는 부여모수입니다. 이 해모수는 불맛 정도로 제거할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불맛을 연진 발음하면 불모수, 부여모수, 해모수라고 쓴 것입니다. 이 이것은 맛이라는 뜻입니다. 맏아들, 맏딸, 맏며느리 할 때 그 맛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백제 24대 동생왕의 이름을 맛이라고 하고, 이 맛이라는 말을 모대, 모도, 말다, 마제 등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왕의 이름이 모대, 모도, 말다, 마제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맛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 모수가 된 것입니다. 모수. 선덕여왕, 신라 선덕여왕의 남편 이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은 물을 마시다 할 때 마실 음자입니다. 마시는 마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마지가 할 때 그 맛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맛을 쓴 것입니다. 선덕여왕의 남편 이름이 갈문왕이라고 삼국유사에 되어 있습니다. 갈문왕 음은 맛입니다. 그 남편 이름이 맛이라는 겁니다. 맛, 똑같은 이름입니다. 신라 화랑 중에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있습니다. 향가 모 죽지랑가의 주인공이 바로 죽지입니다. 이 죽자는 그 당시에 발음이 쪽 정도였습니다. 쪽. 그리고 이 지자는 맛을,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달다, 쓰다, 그런 맛. 그런데 이 죽지를 죽만이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를 죽만이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죽만. 그것은 맏딸과 맏며느리, 맏아들의 맏며느리는 만처럼 소리가 나죠. 그래서 만 등이 부전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디, 마시, 마지, 만이 이렇게 되겠지만은 모두가 같은 첫째가는 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여 맛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르게 쓴다면 이렇게 부여 맛, 부여지 또는
해지라고 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표기가 아니고 이렇게도 해모수의 이름을 다르게 쓴다면 부여지라고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지 혹은 부여지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한다면 부여 또는 해 지웠네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여음, 부여마시, 해마시. 그러니까 지, 이것이 사음 문자로 이 맛을 표기하는 글자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의 표기자라면은 해모수라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를 비읍 소리가 약해지면 우처럼 됩니다. 울. 그리고 이 맛이 울맛이 울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위만이 바로 해모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건대 해모수는 바로 위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 계시면은 해모수와 위만이 동일한 인물일 수 있다는 점 한번 파고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더 이상 연구를 못하지만 역사 연구하는 분들 중에 앞으로 위만조선의 위만이라는 사람과 부여를 건국한 해모수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번 파헤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은 즉 위만조선, 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의 위만조선 그 나라가 바로 부여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원시어소 부울에서 부여라는 국명이 나왔고 또 그것을 그대로 성시로 삼아서 부여모수 즉 해모수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원시어소 부울의 초성 비읍을 약하게 발음하면 울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맛, 불맛, 울맛, 위만. 해모수는 바로 위만과 동일한 이름이라 할 수 있고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모수의 부여에서 비롯됐다는 고구려와 백제 왕실의 성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왕실의 성씨입니다. 고구려 왕실의 성씨는 고시죠. 여기 첫 줄, 요 첫 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는 틀리고 똑같습니다.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이랬기를 해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했다. 그래서 고를 성씨로 삼았다. 성씨가 고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요만한 설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없습니다. 본성은 해라고 했습니다. 본래 성은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을 이어받아서 햇빛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씨를 성으로 했다는 겁니다. 본래 성은 해인데 고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고주몽의 성씨가 본래 해씨. 실제로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주몽의 아들 제2대 유리왕은 해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또 그 손자들까지 모두 해씨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왕의 성씨를 부여나 해라고 불이라고 발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울 또는 을에 가깝게 발음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은 귀족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러한 울, 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귀족들 중에 보면 을소, 을파소, 을두지, 을불, 을불은 우불이라고도 했습니다. 15대 미천왕의 이름입니다. 을지문덕, 을지문덕, 울지문덕이라고 했습니다. 을지문덕,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의 연, 천은
고대 한국어로 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말 을이 바로 연과 천입니다. 둘 다 을입니다. 연개소문이라고 썼는데 실제 이름은,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을가소 또는 을가솜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이름을 이리가수미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해, 고로 표기를 했지만은 실제 성씨는 불에서 비어범이 약해진 울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제왕실의 성씨에 대해서 위에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고 밑에 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사실상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다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비류와 원주가 각기 나라를 세웠는데 미추홀에 정했던 비류의 나라는 망하고 그 백성들이 위례성으로 몰려들어서 원조의 그 십제라는 국명을 백제로, 백제로 바꿨다. 그 다음부터 이 세계, 이건 세계는 족보를 말합니다. 그 계보는 고구려, 동출, 부여,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씨를 부여라고 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똑같습니다. 그 계보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해를 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부여, 이거는 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부여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운문자고 이거는 음차한 것입니다. 음차표기, 사운음차표기, 똑같은 부를 이렇게 표기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같은 성씨인 것입니다. 백제 귀족 중에 해수, 해구 이런 해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왕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성인 줄도 모르고 왕은 부여씨고 왕족 귀족은 해씨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한심한 학자라 할 것입니다. 또 중국 사서에는 백제왕의 이름을 요 글자만 따가지고 여경, 여구, 여도, 여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씨가 부여씨인지 여씨인지 해씨인지 잘 모른다.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는 더 한심한 학자라 할 것입니다. 나제 동명의 나는 신라를 말하고 제는 백제를 말합니다. 고구려 왕을 려왕이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여씨의 중국인들이 부여씨의 뒷글자 여만 가지고 성씨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여씨를 줄여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고구려 귀족의 이름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백제인들도 부여해라고 썼지만은 실제로 이 왕의 성씨는 울 또는 을이라고 발음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주서 2역전 백제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성 부여시 호라하 민호위 근길지 하은병 왕양. 지금까지 이 문장의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알려져 있기로는 백제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 을하하 또는 근길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어라는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고 부여시를 말한다고 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왕성은 부여시인데 어라하라고 한다. 이것을 어라하라고 발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백제 사람들은 이것을 어라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밑에 부분 사람들이 민호위 근길지, 사람들이 근길지라 하는 것은 하은, 중국말을 말합니다. 하저의 언어, 하은 병왕야. 이 병은 뭐냐면은 갈다입니다. 옛말로 갈다. 나란히 맞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길지라는, 사람들이 근길지라고 하는 말은 중국어의 왕에 필적한다. 왕과 같은 말이다. 그에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왕에 해당하는 말이 근길지라는 것입니다. 이 어라하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왕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부여시를 어라하라고 한다. 중국의 왕에 해당하면 근길지이지 어라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어라하는 부여시 성씨를 가리킨다. 성씨를 어라하라고 발음했다라는 얘기라고 해야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 왕실의 성씨인 모용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비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족이 중국 한족에 가까운 민족이고 연나라는 중국의 고대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즉 한족들은 이 선비족이 동호, 동쪽 오랑캐의 하나라고 인식했습니다. 중국의 백과사전을 보면은 이 선비족을 서비 또는 사비라고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비를 서비, 사비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 좀 후대에 보면은 습이라는 부족명이 있는데 습도 같은 부족을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비족이 세운 연이라는 국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연은 한국어로 제비입니다. 제비연자입니다. 한국어 제비의 고어는 저비입니다. 저비. 저비라고 하는 국명을 이렇게 차자여 적은 것입니다. 스비라고 하는 것을 음차해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음차. 이것은 사음훈차인 것입니다. 사음훈차는 언어권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선비족이 세운 이 연이라는 국명이 한국어 서비를 사음훈차한 표기라는 사실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족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권역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용이라는 성씨에 대해서 중국의 백과사전에는 보요에서 음이 빈해서 모용이 됐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보요. 보요는 모자 장식인데 흔들리는 모자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 모자 장식에서 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보요가 모용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 보요는 그럼 어디서 왔는가? 저는 부여에서 온 말이라고 봅니다. 즉 부여를 보요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보요. 그리고 모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모수가 세운 부여, 거기서 비롯된 성씨라는 얘기입니다. 부여가 해씨, 고씨로 된 것이 고구려 왕실의 성씨입니다. 모용, 선비족의 모용씨를 사용한, 즉 모용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삼국사기에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모용외, 모용황, 모용성, 모용희, 모용귀, 모용보 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용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용운이라는 사람은 북연의 황제입니다. 약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위 기간은. 그런데 이 모용운이라는 사람은 본래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연나라에 가서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었던 모용운. 원래 이름은 모용운이 아니고 고운이었는데 양자로 들어가서 성을 모용으로 바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용운이 바로 고운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운이 모용운. 성씨를 바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표기만 달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선비족과 연나라 모용씨에 대해서는 국명풀이 선비와 연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여에서 모용씨가 나왔고 부여에서 고구려 고씨가 나왔고 부여 백제왕실의 성씨 부여씨 해씨 백제왕실 고구려 선비족의 왕실 성씨가 모두 해모수의 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발해 대조영의 대씨 발해 왕실의 성씨인 대씨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불곰은 큰 곰, 벌낫은 큰 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 벌이 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시어서 불에서 그 의미가 분화되어서 불곰, 불, 벌낫, 벌로 쓰였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의 훈차를 한 성씨도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발해 대조영의 발해 왕실의 성씨인 대 이것도 역시 해모수의 불이라는 해씨 부여씨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좀 제 개인적으로 억측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이 성씨의 변천은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시어서 불이 지명, 국명, 인명, 성씨 등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변했는지 해씨와 부여씨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에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오리로 판명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언어적인 분석만을 바탕으로 해서 함부로 역사를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언어적인 연구를 무조건 외면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더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자자표기의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학자랍시고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방을 차지한 채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황당무계한 주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엉터리 언어학자들도 경계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역사나 고대 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거칠게 제기한 이 가설들을 무조건 외면하지만 말고 자자표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대 앞 사람의 뒤만 졸졸 따라가며 마치 이삭 죽기 하듯이 논문 같지도 않은 논문이나 끄적거리는 그런 한심한 연구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